안녕하십니까. PS랩의 송의식입니다. 문제 해결 방법론 DFSST 제2강 과제 선정 배경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재에는 DFSST 편의 60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DFS는 5개 페이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각 페이지별로 3개의 스텝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각 스텝별로는요, 세부 로드맵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DFSS 같은 경우는 전체 50개의 세부 로드맵이 존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실행되는 것이 이제 과제 선정 배경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과제가 어떻게 탄생했느냐? 그 배경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배경을 설명하는 하나의 그 개념도가 보시는 바와 같이 과제 도출 이제 일반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약간 원리적이고 좀 이론적인 내용입니다만 기업 내에서 보통 과제들 간의 관계, 또 어떻게 발굴되는지, 또 그것이 어떤 방식에 의해서 운영되는지를 한 번에 한 장으로 요약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윤곽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학습의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과제는 이제 최초에 물에 어떤 원류가 있듯이 초기 최초의 원류는 어디인가? 보통 이제 고객, 누군가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부의 어떤 사람들, 또 외부의 우리 서비스를 또는 제품을 이용하는 그런 외부 고객, 또 운영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소리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과제가 시작되는 원료가 되겠고요. 그들을 이제 굳이 표현하면 보통 이제 보이스 오브 비즈니스, 내부 고객의 소리다, 또는 외부 고객의 소리다, 많이 들어봤죠? 보이스 오브 커스터머, 또 프로세스를 운영할 때 나오는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 그 보이스 오브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 각각에 대해서 내용들이 좀 분류가 돼 있죠.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기존에 운영하는 그런 상황에서의 요구 내용들이고, 분홍 색깔들은 이제 새로운 요구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부 고객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 기존에 이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쭉 하고 있었죠. 제품도 포트폴리오 정책에 의해서 다양하게 또 사업으로 구분돼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은 하나하나 이제 사업 계획에 우리가 보통 포함이 돼 있죠. 그런 형태에서는 뭔가 더 좋아지고 더 나아지고 이런 형태의 어떤 그 고객 소리, 내부 고객 소리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외부 고객 같은 경우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불만을 요구한다든가, 또는 바꿔달란다고 하든가, 보상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것들의 요구를 이제 지속적으로 해옵니다. 이것도 하나의 이제 과제를 발굴하는 하나의 그 단서가 되는 거고요. 또 프로세스를 운영하는 쪽에서는 더 좋게 더 많이 만들어야죠. 또 불필요한 non-value-added, 불필요한 것들은 또 제거를 해줘야 되고, 시간은 자꾸 줄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객한테 빨리빨리 제공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시간을 단축하면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요건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또 효과가 있죠. 그래서 시간 단축이라는 것은 아주 훌륭한 그런 접근법인데, 기술이나 이런 게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또 쉽지만은 않죠. 이런 내용들이 프로세스 요구하는 내용들이니까 과제를 발굴할 때 하나의 주요한 그 원류가 된다. 또 시장이 자꾸 변해요. 또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그 신사업이나 고객군을 또 창출을 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 비즈니스를 이제 창출해야 되죠. 그런 것도 하나의 고객의 이제 소리, 보이스 오브 비즈니스 유형의 하나가 될 수 있고요. 또 시장이 바뀌어감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이제 고객이 요구할 수도 있지만, 외부 고객이 내부적으로 그 대응하기 위해서 또 이러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것들도 창출될 수가 있습니다. 또 프로세스를 운영하는 쪽 입장에서 이제 공법, 또는 프로세스를 이제 제거해서 줄여주는 여러 가지 새로운 그런 접근 방법들이 또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새로운 요구들에 대한 것들은 이러이러한 특성을 이만큼 올려야 된다, 이런 형태의 이제 CTQ가 목록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또 기존에 이제 운영하는 그런 유형들 같은 경우는 뭘 줄이거나 또는 없애거나 비용을 낮추거나 이런 접근들이기 때문에 주로 cost of poor quality, 나쁜 품질에 대한 비용적 측면에서 내용이 발굴될 수가 있겠죠. 이게 이만한 규모가 우리가 비효율적이고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비용을, 나쁜 품질의 비용을 줄이기 위한 이러이러한 특성을 이만큼 올려야 된다. 그래서 또 역시 CTQ라고 하는 어떤 목록들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그 CTQ 주요하게 해야 될 특성들이 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열되고요. 그것들을 다시 이제 브레이크다운 시켜 나가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각각의 기능 부서들, 작은 같은 부서들의 담당자들이 이행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이제 과제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특성들의 서술을 붙이게 되면은 그것이 과제명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큼 높여야 된다, 어떤 특성을 얼마큼 낮춰야 된다, 뭐 이런 형태의 과제들이 쭉 나올 거고, 이걸 우선순위화를 해서 거기에 맞는 방법론, 기존의 효율을 높인다 또는 뭘 제거한다, 운영하는 상태에서 뭔가 좋아지게 만든다라는 개념들은 이제 디맥이나 퀵성, 유형의 과제들로 방법론을 이용을 하고요. 또 새로운 이런 신사업 발굴이나 새로운 요구 또는 공법의 개발이나 프로세스에 대한 새로운 디자인, 자, 이런 내용들은 DM의 DV라고 하는 DFS 방법론을 가지고 과제가 운영이 되겠죠. 여러 가지 그 이후에는 운영이나 관리나 또 잘했을 때 또 보상, 평가, 이런 거 관리적인 내용들이 지원 프로그램으로서 이제 운영이 되고, 이것이 다시 이제 원래의 사업 계획이나 또 고객의 요구 사항이나 프로세스 운영 상태와 이제 견줘서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를 판단하는 이런 하나의 그 선순환의 사이클을 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초대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통은 이제 약간 그 이론적이고 원리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실제 기업에서 이렇게 브레이크다운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또 우리가 보통 좋아지게 한다, 경영의 혁신이다, 경영이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기업의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죠. 이익이 좋아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이런 활동들에 대한 기본적인 요건은. 그래서 보통 이제 과제 선정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 또 재무제표의 개념에서도 이런 브레이크다운의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금전적인 측면에서 전개해서 거기서 과제를 도출하는 방식, 약간 정확한 이런 어떤 전개는 아닙니다만 시작 자체를 재무제표로 시작해서 재무제표로 끝내는 이런 구조의 트리 전개도, 네, 그런 것이 현실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자, 그에 대해서는 식시마 바이블 시리즈 과제 선정편 상세히 소개하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과제 선정 배경을 어떻게 기술할 거냐, 그런 어떤 약간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DFS 과제 유형을 우리가 좀 분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DFS 과제에는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원가 절감을 목적으로 해서 기존 제품을 좀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 하나의 메소돌로지죠. 밸류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그런 메소돌로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기존에 이제 판매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 이런 것들이 원가가 좀 비싸요. 낮춰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품 자체 또는 그 프로세스 자체에 대한 디자인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바꿔주는 거죠. 또 제품 같은 경우는 뭐 새로운 어떤 재질, 저렴한 재질로 바꾼다든가, 이런 접근들을 우리가 보통 밸류 엔지니어링 메소돌로지로 접근을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식시마 바이블 퀵편에 보시면 밸류 엔지니어링 포 식시마라고 메소돌로지가 있어요. 네,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퀵 방법론이죠. 빨리빨리 처리하는 방법론입니다. 기존의 제품이나 기능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체제라든가 구조만 좀 바꿔서 원가 절감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빠른 문제 해결 방법론, 이런 측면이 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기존 제품에 새로운 기능을 부과하는 거예요. 이건 기존 제품이 있는데 거기에 새로운 기능을 더 부과하는 거예요. 이건 디벨롭성, 조금 더 어려운 과제입니다. 이것은 이제 경쟁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또 우리 현실은 자산은 어떻느냐, 또 고객은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에 서 어떻게 반응할 거냐. 자, 3C분석, 3Cs 모델이라고 하는 세 개 유형으로 구분해서 배경을 좀 기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퀵성 같은 경우는 보통 한 장으로 처리가 됩니다. 대부분 다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좀 여러 부분들을 좀 둘러봐야 되니까 3Cs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전개할 때 상당히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유형을 좀 뛰어넘는 상당히 좀 어려운 과제죠. 이런 유형의 과제들은 단순하게 우리가 조사를 해서 이것이 가야 된다 또는 말아야 된다, 이런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약간 맨땅에 헤딩하는 뭐 연구 과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도출하려면 어떤 배경을 갖고 우리가 도출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이제 환경 분석도 해야 되고 외부 환경이죠. 또 내부 능력,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걸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역량 분석도 좀 해야 됩니다. 또 산업군에서 우리가 이런 방향을 가고자 하는 유형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분석이 필요하겠죠. 그게 이제 다 모여지면 수학 분석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이제 핵심 과제, 연구개발 과제가 도출될 수가 있는데 이 과정을 기술하면 이제 과제 선정 배경이 되겠죠. 특히 이제 외부 환경 분석 같은 경우는 이 패스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약자입니다. 또 경영 패러다임, 또 내부 능력 분석에는 이제 성장 경로, 사업 구조 분석, 경영 자원 분석, 경쟁 우위 분석 이게 다 기법들이에요. 툴들. 또 산업 분석에는 동향 분석, 진화 분석, 경쟁사 분석, 집단 분석, 산업 구조 분석. 이것도 다 기법들입니다. 다 그 디파인 정의돼 있는 툴들이 되겠어요. 이걸 나열을 하면 예를 들면 외부 환경 분석을 통해서는 이제 기회와 위협이 나옵니다. 내부 능력 분석을 하면은 약점과 강점이 나와요. 또 산업 분석은 요 기회와 위협, 또 강점, 약점이 다 나오죠. 그래서 수학 분석이라는 이제 강점, 약점, 또 기회와 위협에 대한 약자죠. 여기다 놓아놓고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의 연구개발 과제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규모 있게 과제 선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어떤 유형의 연구개발 프로세스나 제품을 디자인한다 그러면 이와 같이 이제 과제 선정 배경 기술 자체가 굉장한 규모로 진행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연구과제 개발이 있고요. 특히 지금은 테크니컬, 즉 제품 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퀵성으로 밸류 엔지니어링 메소드로지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디벨롭성으로 해서 3C 분석으로 전개해서 과제 선정 배경 기술을 만들어낸다든가 아니면 완전히 신개념이라 그러면 이와 같은 아예 그냥 규모 있게 진행을 해서 전개된 내용이 이제 과제 선정 배경 기술이 되는 뭐 이렇게 세 가지로 과제 유형에 따라서 선정 배경 기술을 전개하는 방식이 있고요. 특히 이제 자세하게 어떻게 이제 작성을 해 나갈 거냐 뭐 이런 측면은 우리 교재 65페이지에서 67페이지를 보시면 또 상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뒤에 또 연계해서 설명을 이어나갈 겁니다만 필요하신 분은 교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사례입니다. 본 작성 사례는 이제 교재는 68페이지부터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또 본 템플릿 같은 경우는 요구하시는 분들은 메일을 남겨주시면 바로바로 그 송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앞장에서 작성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네, 첫 번째가 우선 그 키워드, 내가 뭐에 대한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할 거냐 이런 그 키워드를 좀 고민하는 첫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내수 시장에서 뭔가 좀 상황이 밀리고 있다. 또는 현재 우리 제품 중에서 유형 중에서 이러이러한 제품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도 있겠죠. 이게 이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두 번째로는 그걸 이미지화하는 이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화를 했다는 얘기는 뭔가 현재 상황을 도표, 그래프 이런 형태로 이제 전달을 하는 거죠.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그림이나 이미지, 차트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이미지화된 내용을 그대로 육하 원칙으로 전개하는 거. 이것이 이제 세 번째 스킬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내수와 이제 수출이 증가하고 있어서 좀 강한 어떤 그 시장 개방을 통해서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런 걸 이제 전달하려고 하는 사실적인 조사 내용이고 또 우리가 현재 판매하고 있는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 가지 제품들, 완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작동 완구 이런 유형들이 굉장하게 경쟁 관계가 지속되어 있고 시장 형성도 있을 것 같다. 이건 이제 세 번째 육하 원칙에 의해서 작성하는 스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로 시사점이라는 거 나와요. 이건 사실과 직접적으로 관계됐다기보다는 리더가 머릿속으로 생각한 내용이죠. 이러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사실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시사점, 임플리케이션을 난 이런 걸 갖고 있다. 즉 토이박스가 속한 작동 완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경쟁이 지속되는
또 시장성은 있지만 굉장한 경쟁이 지속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본인의 생각을 이제 피력하는 것이 이제 시사점이에요. 그래서 이 시사점을 연결을 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는 그 방향성을 압축을 해내는 거죠. 금방 설명드린 내용이 이제 바로 이제 고객 관점이라 그러면 시장에 대한 내용이라 그러면 경쟁사, 3Cs 모델의 그 경쟁사 내용도 이제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K사나 뭐 M사 같은 경우의 특징은 뭐 카메라를 넣어서 토익박스는 이렇게 인형이 튀어나오는 제품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카메라가 들어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고요. M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그 과학적 사고놀이 쪽에 덧붙여서 기존의 토익박스에 덧붙여서 과학적 사고놀이 쪽으로 개발이 되고 있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시사점은 뭐냐? 네, 리더의 생각이죠. 연령층 확대 전략이 필요하고 또 기능도 좀 다양화시켜서 전통적 작동 완구의 한계를 우린 좀 뛰어넘어야 된다. 네, 이것이 리더가 하고자 하는 그런 경쟁사 분석을 통해서 어떤 결론이 되겠습니다. 뭐 상세한 이런 내용들이 있다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개체 삽입을 통해서 조사된 내용을 첨부시킬 수가 있겠죠. 뭐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보고서가 조금 더 많은 분량으로 포함이 돼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자, 이것은 뭐 예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은 이제 30분석의 이제 자사 관점. 우리는 어떠냐 이거죠. 자,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3년간 이제 토익박스, 기존의 전통적 토익박스, 인형이 튀어나오는 이런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3년 동안 24.2억에서 한 9.4억으로 약 2.5배 아주 급감하는 이런 추이를 이제 보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은 이제 출처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야 되고 또 관련된 보고서 상세한 작성 내용이 있다 그러면 개체 셋업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작성 방법에 대해서 5가지 유형 중에 4번째 스킬이 되겠고요. 5번째는 이제 표현 방식이에요. 바로 이런 그 여백, 네, 여백. 그 다음에 통일,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반복되는 거. 또 강조, 네, 균형, 뭐 그림이 또 양쪽에 2개 있다든가 아니면 그림이 하나라면 이렇게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뭐 이런 형태로 작성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 뭐 예쁘게, 멋있게 뭐 이렇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금방 말씀드린 그 5번째 스킬에 의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상당하게 뭐 정리되는 듯한 그런 그 포맷을 우리가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언급해 드렸던 바와 같이 과제 선정 배경 기술을 작성하는 5개에 대한 스킬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교재 65페이지부터 쭉 서너 장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필요하시면 참조를 하시고요. 자, 이와 같이 30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얻은 게 뭐냐? 연구개발 방향이죠. 그래서 고객은 시장은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경쟁사는 이런 것을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능력은 현재 이런 상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시사점을 가지고 압축을 해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토익박스에 대한 영업 매출은 빨리 좀 올려야겠다. 떨어지고 있어서 빨리 그것을 상승으로 전환시켜야 되겠다. 또 제품의 기능을 좀 다양하게 경쟁사를 통해서 우리가 파악했듯이 뭔가 새로운 재미있는 아이템을 부과를 해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의 이제 개발의 이제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굳이 뭐 특성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매출 또는 영업이익 이렇게 되겠고 또 다양성 이런 것이 하나의 그 품질 특성으로서 표현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제 올려야 되겠다 하는 것이 하나의 과제명으로서 표현이 됩니다. 또 우리가 이제 과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도출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연구과제로서 이렇게 정해지는 건 아닙니다. 회사의 어떤 그 사업 계획의 전략과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윗분들한테 또는 임원 챔피언들이라고 그러죠. 네, 보통 이제 승인을 좀 받아야 되는 단계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회사의 전략과 매칭되는지, 회사 전략이라는 건 이미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보통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조사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실무자들이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딘가 매달려야 되는 이런 구조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네, 회사의 전략과 연계시키는 뭐 이런 장표가 좀 필요할 겁니다. 뭐 상세한 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전략적인 내용들은 뭐 개체 사업을 통해서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이와 같이 과제 선정 배경 기술이라는 거, 뭐 간단한 예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간단하고 정확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을 요약을 해내는 그런 역량 상당히 필요합니다.
또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 이런 것들은 뭐 캐치 사업이나 이런 내용 이런 어떤 기능들을 이용해서 백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너무 요약해 버리면 그것이 정말 올바르냐, 조사 내용은 또 뭐냐 이런 질문들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백데이터를 이와 같이 포함을 시켜주는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자료 작성의 스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define phase의 문제 기술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